자, 퀘스터분들 질문 키워드 다시 한번. 네, 여기 크게 들으신 거 보니까. 여기 크게 들으신 거 보니까. 결혼 혼수 집이.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옛날보단 덜하지만 그래도 남자는 집을 구해야 되고 남자 쪽에서는 여자 쪽에서 혼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물론 그것이 이제 같이 하는 그런 커플들도 많긴 하지만 어쨌든 집을 가져야 된다는 인식이 되게 강하잖아요. 또 이상한 거 있네요. 또요. 또 이상한 게 뭐냐면은 나는 그건 너무나 이상한 게 왜 남자는 집을 마련하고 여자는 혼수를 해야 되느냐. 제가 결혼할 때 결혼한 게 벌써 40년 전이지만 저는 그때도 속상했어요. 그때도 왜 그래야 되느냐. 왜냐하면 물론 이제 지금 남자가 집을 마련하면은 조금 더 돈이 더 들 수도 있지만 여자 혼수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은 왜 딱 재산권에 이름 들어가는 건 자기네가 갖고 우리 다 소비자는 다 우리가 하느냐고요. 그것도 제가 굉장히 여자 불평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아니 남자는 왜 비싼 걸 나보고 하라고 그래. 저는 제가 그때 가졌던 의문을 제가 우리 딸들 세대에서 완전히 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들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켰어요. 모든 거를. 쓰는 건 똑같이 써야 된다. 쓰는 건 똑같이 써야 되고 나머지가 조금 더 남은 사람이 여유가 있어서 뭐 저녁을 한 번 더 사주는 건 오케이. 그렇지만 하는 건 똑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 파트너를 만나고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둘이 낼 수 있는 것만큼만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세하고 텔레비 살 돈도 없으면 텔레비 없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TV 전혀 필요 없어요. 침대 필요 없어요. 이불만 있으면 돼요. 네, 벽에만 있으면 돼요. 여기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저는 남녀의 평등 개념이라는 게 사실은 상당 부분의 재정의 분담이라는 거로 저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다 똑같이 그러니까 양쪽에서 버는 수준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여유를 부리는 거는 가끔 뭐 조금 더 돈 있는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해야 괜찮다. 그래서 커플 별산제와 커플 분담제를 정확하게 하시라. 뭐 이렇게 하는 거로 하고 집을 꼭 사야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결혼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참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자기 집 가지고 있을 필요 있습니까? 저는 지금 한쪽에서 주장하는 게 일생 동안 집 없어도 괜찮다고 그러는 사람인데 근데 근데 그 대신 딴 거로 재테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됐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네. 실은 지금 오늘 이제 박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강의 들으면서 제 마음을 많이 지금 다독이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집을 새로 사서 옮기면서 아파트를 살 것이냐 아니면은 뭐 주택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좀 그 소형 빌라라고 하는 이쪽으로 들어갈 것이냐 고민을 참 많이 하다가 빌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빌라를 선택을 하면서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아니 제가 이 얘기 할게요. 팔 때 뭐 값이 내려가는 거라든가 이런 거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때 돼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돼서 좀 리모델링하고 해가지고 얼마든지 팔 수 있게끔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하고 좀 다른 게요. 저도 좀 느끼는 게 요새는 좀 다양한 고객들이 많아졌어요. 예전처럼 똑같이 해야 좋은 게 아니라 근데 그걸 잘 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뭐 인터넷에서 부동산 매치메이킹 하는 것도 좀 나와 있긴 한데 우리도 조금만 더 다양하게 그게 좀 연결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외국에는요 그게 확실히 뭐냐면 부동산 중개하는 데가 굉장히 전문적으로 네, 맞아요. 어떤 종류의 집을 어떻게 해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쉐어하우스를 꼭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뭐 서머에 뭐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키워드가 칭찬해주세요였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키워드를 들 수 있으면 들고 싶은 게 혼내주세요예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요즘 초등학교에서 네.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친구 그룹이 나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친구한테 가서 너네 집 전세니? 월세니? 아니면 자가니를 물어본대요. 저는 여태까지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혼내주세요, 박사님. 아, 정말 혼내야 정말 이거는 되는데. 좀 너무 이상한 정말 것 너무 같아요.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제가 옛날부터 하여튼 우리 써가지고 가는 게 많잖아요. 어디든지 가면 학교에도 써가지고 가야 되고, 직장에도 써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집, 자가, 아니냐, 거기에 뭐 대충 얼마짜리, 몇 평, 또 거기다가 전세 월, 거기다가 또 부모의 직업까지 써야 되잖아요. 학력도 써야 돼. 나는 이거는요, 네. 우리가 요새 굉장히 이제 평등하게 돼가지고, 왜, 잡 인터뷰 할 때, 학력을 못 쓰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블라인드 인터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전반적으로. 이거는요, 점점 더 그 걔한테, 걔도 그렇고, 그 다음에 누구 한 사람, 너 그게, 네가 얼마나 지금 비문화적으로 하는 건지 아냐. 너 지금 너 그거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우리나라에도 프라이버시 보호법이 있지 않습니까? 프라이버시 보호법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최근에 들은 충격적인 거는 뭐였냐 하면은 어느 지역의 아파트들이 부모들이 먼저 만나서 손을 보고 애들을 매치메이킹을 한다. 애들을 혼처를 한다. 아, 정말 부끄러운 줄을 아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제대로 된 결혼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사람이 만나가지고, 왜냐하면요, 생태계가 건강하려고 그러면 끊임없이 서로 섞이면서 거기서 자극을 얻고 새로운 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는 게 근데 집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아파트가 나쁜 게 바로 그거예요. 딱 하나씩 다 붙여야 되니까. 요동 567동은 뭐, 123동은 뭐, 이걸 다 아니까. 근데 또 일반 동네는 좀 이제 그런 게 조금 덜하죠. 그래서 혼 좀 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집이 이제 삶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남성들을 위해서 그 식수대 같은데 개수대를 높였다고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수님은 그러면 그런 식수대를 높임으로써 남녀 평등을 이루셨는지 그 남편분이 같이 식사 준비를 해주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저는 글쎄요, 민주, 평등, 박애, 자유, 독립, 뭐 이런 모든 게 집에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가령 저는 그 남녀 평등을 정말 이루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남녀 평등이 이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그거를 지향한다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든든해지는 거고요. 가령 제가 그 식탁 같은 거를, 식탁을 제가 라운드 테이블을 꼭 이제 가능하면 라운드 테이블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텔레비에서 엄청나게 큰 집에서 식탁에 딱 있는데 가운데 남자가 딱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회장님하고 있잖아요. 회장님하고 일남 이녀 와이프 딱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 게 고정관념을 강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거기 하나 앉아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딱 위계가 생기는 겁니다. 공간이라는 건 항상 관계에 의해서 위계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래서 저는 식탁에서는 자리를 잡지 마라. 돌아가면서 앉아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당신한테 먼저 꼭 뭘 원하기보다 내가 먼저 뭘 하자고 권해보자. 뭐 이러는 거를 해보시는 거는 굉장히 좀 무모하리만큼 실험을 해보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우리 삶이 어떻게 돼야 될 건지를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집에 대해서는요, 완벽한 답이 없어요. 퍼펙트한 것도 없고요. 베스트도 없습니다. 다 너무 달라요. 지난주에 마지막 질문이 토지공 개념이었어요. 우리 도재원 퀘스터님이 질문을 정말 애타게, 질문에 대한 답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기억나시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그런 무분별한 그 개발이나 아니면 건설 같은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헌법에 토지공 개념이라는 거를 도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그 주택 문제, 이런 그 토지 문제 같은 거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만든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라는 게 들어갔던 것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됐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논쟁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겁니다. 토지공개념은 이미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에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토지공개념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온갖 규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있잖아요. 이런 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도 세울 수 있고, 토지규제도 세울 수 있고, 그린벨트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지공개념은 모든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공개념 하면 사유재산제를 없애고 모든 걸 국유재산한다. 이런 뭐 빨갱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우리의 헌법에서는 사유재산권을 굉장히 제일 먼저 짓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의 인정은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이미 있는 개념이 그런데 왜 굳이 토지공개념이라는 거 거기다 넣으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굉장히 왜곡된 그럴까요? 왜곡된 개발주의, 개발 시대를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것도 정말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닌 이상한 점을 안고 사는에도 불구하고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이거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때가 지금이에요. 사실은 이제 토지공개념을 제일 먼저 그걸 갖다가 실제로 실시한 사람은 노태우 정부 때 정말 제가 봐도 좀 과격할 정도로 3가지를 했어요.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주택의 평수는 몇 개밖에 안 돼. 얼마밖에 안 돼. 200평 딱 규정해놨어요. 택지소유 상한제라는 게. 그 다음에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한 사람이나 한 기업이 갖고 있는 너무 많은 토지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유효 토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사용을 해야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세금을 엄청나게 물려요. 그다음 세 번째 한 게 초과 이익 환수제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모든 거를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확 뛰는 경우가 정상적인 오름보다 너무 많이 뛰었다 할 때는 그거의 일부를 환수라고 표현하는데 국가에 내라. 그건 다른 사람하고 나눠라. 이런 얘기예요. 다 걷어들인다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일부를 국가에 세금으로 내라.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하려면 사실은 여러 가지 부동산의 근본적인 불평등을 상당히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 게 세제거든요. 세제에 따라서 뭐 재산세, 보유세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양도했을 때 내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거, 뭐 여러 가지 등등을 그걸 해야 사실은 우리가 괜찮은 사회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괜찮은 사회가 뭐냐면 세금 내면은 누가 그거 먹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임대주택도 만들어야 되고 행복주택도 좀 더 만들어야 되고 도시 재생에도 써야 되고 솔직히는 쓸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솔직히 집 문제, 부동산 문제, 도시 개발 문제 이런 거는 다 대부분 시장에서 해결하는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거를 어느 만큼은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세금으로 조정을 해주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우리 합의를 만들자.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토지공개념 제도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제를 만들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우리가 합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글쎄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왜냐하면 그게 그래요. 아무리 작은 이익도 여태까지 있던 이익인데 갑자기 뭐 내라 그러면 싫은 거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모든 게 인지상정이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래도 받아들일 만큼, 그 다음에 속도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게 사실 정책을 만들고 실천을 하는 정부로서는 가장 관건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 저는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참 권투를 빕니다. 뭐 개헌도 안 되는데 뭐지. 자, 솔직히 저는 오늘 주제가 부동산이라 그랬을 때 걱정이 좀 많이 됐어요. 오늘 어렵겠다. 저랑 같은 생각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저 이렇습니다. 근데 직접 들어보니까 어떠셨나요? 여러분 소감 한 몇 마디만 들어볼게요. 굉장히 설명을 잘해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쉽게 느껴졌어요. 다가온 것 같아요. 네. 진정한 집의 의미를 좀 알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과 집이라는 두 그 단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셨다고 네. 그러는데
현실은 어렵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주시면. 아니, 왜 그러냐면은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정책 하시는 분들이나, 뭐 어떤 분들이나 나와서 얘기하면 좀 딱딱하게 얘기하는 건 있어요. 그분들은 뭐 하든 간에 그 딱딱한 거와 수치와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일단은 말이 알아들어 주시지를 않아서 이제 그냥 근데 일부러 또 그러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자기네들끼리 또 결정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인데 하여튼 간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하고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그에 관련된 정책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우리도 정부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쉽게 우리가 알아들어먹게 얘기해라. 그리고 이제 현실에서는요, 왜냐면 정말 이해 집단들이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이해 집단들이 우리는 그래도 여기서 굉장히 많은 거를 오늘 공감하는 거로 갔는데 우리도 다 같이 우리 가령 내일 동네에 여기다 뭐 하자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싸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여튼 간에 굉장히 이게 쉽지 않다는 게 그게 바로 현실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여튼 꿈을 잃지 마십시다. 네. 박사님 덕분에 그래도 저희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많은 힐링을 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제가 곰곰이 강연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원하는 집의 모양은 어떤 걸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층 빌딩도 아니고요. 뭐 역세권 이런 것도 아니고요. 지금 사서 10년 후에 되팔 때 내가 2배로 챙길 수 있는 그런 집도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밥 먹고 웃고 떠드는 그런 공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연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박사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이상해 하면서 질문을 여러분 멈추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머리에 이렇게 딱 한 대 맞은 느낌. 이게 약간 정말 빅뱅보다 더한 충격을 지금 받은 느낌이거든요. 미국은 중국과 죽고 사는 대결을 하지만 중국 물건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한미일 동맹 속으로 북한을 끌어들여야 진정한 안정과 평화가 오고 북한이 10년도 안 돼가지고 G20 안에도 북한이요? 남한은 뒤에 있는 미국, 북한은 뒤에 있는 중국 전체적으로 한반도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액티브하게 같이 끌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